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8일 최명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흔역을 임명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을 했다고 했죠. 이완규 법제처장, 그 다음에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통령 몫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까지 임기니까 지금 임기열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안 하고 넘어가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자, 그 기능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논란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에 대한 재탄핵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의 마비, 이걸 막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거. 그래서 제가 정면승부. 왜 정면승부냐?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그거는 내가 대통령 뒤에 임명해야 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일단 한덕수 대행이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느냐? 이렇게 해서 지명 이걸 강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된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재판 출석했죠? 거기에서 중간에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 되는 것 아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 그렇지 않죠. 어디에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라고 돼 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선출됐죠. 그러나 그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지금 임명한 거죠.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건은 내란 세력,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우현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판단돼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민수 대변인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용민 의원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자체가 우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한덕수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 뭐 거의 그냥 십자포화를 한덕수 대행에 가하고 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직접적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당직자들, 대변인 이런 사람들의 집중적인 공격입니다. 이거는 무슨 대책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정치 공세입니다. 말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과연 저지가 가능할 것인가?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 물론 재탄핵 가능하죠. 재탄핵 가능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151명이 의결 정족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재탄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재탄핵하면 한덕수 대행 탄핵될 겁니다. 그래서 직무정지 되겠죠? 그러면 그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헌재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선 관리를 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임명했다. 마흔역을 임명했다. 또 문영배 이미선 후임자를 지명했다는 것 때문에 탄핵한다? 근데 지금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행한테서 마흔역을 임명 안 한 게 우연이라고 했었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우연이다? 대통령 그러면 국회 몫은 임명해도 되고, 대통령 몫은 지명하면 안 되는 거냐? 일종의 언어 모순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로 넘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헌재가 결정을 하겠지만 그게 뒤집힐 수 있을까? 자기들이 2월 말에 임명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지금 임명 안 한다고 이제
그걸 우연이다고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 남은 기간이 10일입니다. 딱 10일. 11일부터, 오늘이 화요일이죠. 금요일부터는 대개 일주일 정도는 출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출근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또 출근해 본들 앞으로 10일 내에 뭘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그거 접수해서 이제 뭐 주심 재판관 정하고 하다 보면 10일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문영배, 이미선의 퇴임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종의 텍사스성 안타죠. 딱 그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인 진전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작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12월 28일에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3월 24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한덕수 대행 선고할 때까지 그거 결정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려 3개월 정도를 헌재가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마은혁에 대해서 임시지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거 3월 28일입니다. 한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딱 이 예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거 어떤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영배, 이미선이 임기가 종료되는 앞으로 10일 동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4월 18일 임기 종료, 그럼 4월 19일부터 이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럼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넘어가죠.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경우에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한두 달 내로 후딱 결론 내고 법원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어떤 지위에 있을까? 그거야 이제 지명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20일 동안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아마 청문회 안 할 겁니다. 그럼 20일이 흐르죠? 그러면 그때 뭐 한덕수 대행이 될지 아니면 재탄핵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지 아니면 거기도 또 탄핵돼서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국회에 대해서 자, 청문 보고서를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10일간의 말미를 줍니다. 그럼 그 10일 동안 또 안 보내겠죠. 뭐 청문회를 안 했는데 그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 안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10일이 지난 뒤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30일 동안 시간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 그동안 저지할 수 없다. 대신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에 이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건 앞으로 한 30일쯤 지나야 됩니다. 민주당이 뭐 돌연 또 입장을 바꿔서 협조하기 전에는 30일이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대략 5월 8일, 9일 이 정도 됩니다. 그럼 그때는 헌재가 9명 완전체가 된다는 거죠. 결국 4월 19일부터 5월 한 8일, 9일 요때까지 한 20일간만 헌재가 6인 체제가 되고요. 그 이후로는 임명하면 완전체가 된다. 그때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 일단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바로 그 문제의 헌재가 이거 우연이다 라고 하면 이게 다시 뒤집어지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을 임명 안 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영배, 이미선 후임자를 임명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우연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건 뭐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정파적인 입장을 떠난다면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싸움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질 수가 없는 게임이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대로 임명하도록 이미 아마 총리실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법률 검토를 다 마쳤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발칵 뒤집혀서 한덕수 대행을 뭐 재탄핵, 뭐 무슨 권한쟁의 심판, 법률 검토 아무리 해봤자 의미 없는 일이다. 뭐 일종의 뭐 한덕수 대행의 결단에 의해서 헌재가 마비를 피하게 됐다. 국가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